남성 여러분, 감히 묻겠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 당신과 인생의 모든 굴곡을 함께 헤쳐온 그 여인이 몸을 낮추고 모든 망설임을 떨쳐버리고 자신의 입술로 가장 깊고 원초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바로 그 신성한 순간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마음, 그 행위가 얼마나 위대한 용기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당신은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당신은 그것을 남자의 당연한 특권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주 많은 남성들이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치명적인 죄악이자 실수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행하고 있는 습관과 반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십니까? 그 무심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여성의 마음에 내 노력이 허사였구나. 나는 단지 기계일 뿐이구나. 라는 쓰디쓴 생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며 심지어 그녀가 다시는 절대로 당신을 위해 그 행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차가운 결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예의범절이나 매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훌륭한 여성들조차 입으로 하는 사랑을 거부하게 만드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이유에 대한 잔인한 해부이며 굳게 닫혀버린 그녀들의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감히 귀 기울여 듣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계명을 실천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아내 혹은 사랑하는 여성은 언제나 기꺼이, 심지어 주도적으로 진정한 환희에 차서 당신을 입으로 봉사하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하늘입니다. 올해 58입니다. 지난 30년간 이 압박감 가득한 서울의 심장부에서 저는 단순한 성의학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엉킨 실타래를 풀고 죽어가는 결혼 생활을 치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땅의 남편 19은 아내가 무릎을 꿇고 사랑을 표현하는 바로 그 신성한 순간에 자신의 아내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여자로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억울해하며 어리둥절한 채 자문합니다. 가만히 받기만 해 했는데 아내가 왜 저렇게 까닭없이 화를 내는 거지? 결국 부부 사이의 거리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맙니다. 수많은 남편들이 부유한 강남의 제 진료실을 찾아와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소연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각방을 쓰자고 합니다. 아내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들의 하소연을 다 듣고 나서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그 순간, 그날 혹시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들은 모두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방금 정체가 탄로난 범죄자처럼 침묵 속으로 고개를 떨굽니다. 한 쌍의 부부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신뢰가 단 한 번의 무심한 행동으로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 그 배신의 씁쓸한 맛과 부패의 악취를 당신이 맛볼 수 있도록 60살 김선영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한국의 현모양처, 갓 명예퇴직한 중학교 교감, 남편을 위해 평생을 묵묵히 내조하고 그림자처럼 살아온 따뜻하고 온화한 여성이었습니다. 평생을 희생만 알고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몇 달 전, 그녀는 혼자서 몰래 강남에 있는 제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단지 슬픔에 잠긴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에게 세게 뺨을 맞은 듯 깊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묻기도 전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울음이 터져나왔고 이내 깨진 유리 조각이 목구멍을 긁는 듯한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더는 못 참겠어요. 남편과 함께한 40년 세월 동안 제가 한 명의 여성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며칠 전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좀 우울해 보이길래 제가 정말 큰 용기를 냈어요.
젊었을 때도 거의 해본 적 없는 일, 우리 관계를 다시 뜨겁게 만들고 싶어서 제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제 사랑을 표현했어요. 온 마음과 존경을 다해서요. 그런데 남편은 제 얼굴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최악은 그가 손으로 제 머리를 누르면서 더 빨리, 더 세게라고 명령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극도의 수치심으로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심장, 그리고 아마 당신의 심장에도 비수처럼 꽂힐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저는 단지 기계, 감정 없는 도구, 남편의 욕구를 풀어주는 구멍일 뿐이었어요. 제 모든 정성, 모든 사랑,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짓밟히고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욕실로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왜 우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나왔을 때 그는 원망과 의아함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당신 왜 그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남자 여러분, 이것이 단지 김선영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의 수많은 아내들이 매일 밤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이자 소리 없는 비극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내를 위해준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행동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영원히 굳게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편이 사악한 악마라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는 단지 너무나 무심하고 너무나 무지하며 여성의 복잡한 내면 세계에 대해 너무나 아는 것이 없었을 뿐입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실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영문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아내의 손에 이끌려 왔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부드럽게 상황을 설명한 후 저는 그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부부로 살아오신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아내분께서 아래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 때 그녀의 얼굴과 눈을 똑바로 쳐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들은 듯 당황하며 잔인할 정도로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걸 왜 봅니까? 그냥 느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부부 그리고 수많은 다른 부부들의 문제가 얼마나 깊은 오해, 몸과 영혼의 언어 차이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말하지 않고 침묵을 선택한 것은 그녀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그 연약한 자존심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30년 경력을 걸고 당신에게 이것 하나만은 약속드립니다. 여성에게 그 순간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 그들이 모든 장벽과 수치심을 내려놓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자기 자신 전체를 바치는 가장 신성하고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그 신성한 의식의 과정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쾌감이라는 결과에만 집착한다면 아내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성적인 도구, 장난감처럼 취급당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입니다. 서울에 밤이 내립니다. 밤은 마천루를 짙은 먹물 속으로 삼켜버리고 버려진 보석처럼 반짝이는 넌사인만 남겨둡니다. 강남의 20층 넘는 아파트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빗방울이 유리를 두드리며 실내를 지배하는 침묵을 위한 단조로운 배경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60세가 넘으면 세상은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고 우리는 주름과 통증, 그리고 반세기를 함께한 배우자 옆에 누워있을 때조차 파고드는 고독감과 함께 남겨집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젊음을 불태웠던 불꽃이 이제는 시간의 바람에 꺼지기 직전에 깜박이는 불씨에 불과할까봐 두렵습니다. 한때 쾌락의 교향곡이었던 이 몸이 이제는 이침의 먼지가 쌓인
조율이 어긋난 악기에 불과할까봐 두렵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직시하십시오. 왜냐하면 침묵과 소외감의 폭풍 한가운데 나이 들매 고통, 바로 그 속에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맹렬한 힘, 존재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지진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남성들은 평생을 이 치명적인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걸까요? 그들은 섹스를 직선으로 생각합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정류장도 풍경도 없는 고속도로, 그들의 흥분은 번개이며 강력한 충격이고 켜자마자 즉시 불이 들어오는 전기 스위치입니다. 딸깍.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아는 유일한 목표, 즉 자신의 해소를 향해 직진합니다. 그들은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성, 자신에게 아이들을 낳아주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함께 겪은 그 여성의 몸도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곳을 한 번 만지고 서투른 몇 마디를 건네면 그녀의 스위치도 딸깍하고 켜질 것이라고. 아, 이 얼마나 잔인한 착각입니까? 그 착각은 수많은 사랑의 행위를 죽였고 두 영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았으며 여성에게 공허함, 자신이 다른 사람의 욕망을 위한 도구, 그릇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남겼습니다. 한 여성, 특히 인생의 폭풍우를 겪어온 여성의 흥분은 스위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과 고통, 은밀한 갈망으로 주조된 두껍고 무거운 무쇠솥입니다. 그 솥을 끓게 하려면 성냥개비 하나나 라이터 하나로는 안 됩니다. 큰 장작을 바로 던져넣고 불이 타오르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매캐한 연기와 이전보다 더 심한 냉기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불을 피우는 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가장 작고 부드러운 불쏘시개로 시작해야 합니다. 섹스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치에 대한 속삭임. 오늘 당신 머릿결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아름다워. 우리가 젊었을 때 당신 목덜미에서 나던 향기가 그리워. 이것이 바로 솥바닥에 조심스럽게 놓는 감정의 불쏘시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른 장아지를 더합니다. 요구하지 않는 접촉, 주름진 팔을 쓰다듬고 세월의 무게에 지친 어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끌고 가기 위함이 아니라 온기를 느끼기 위함입니다.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무쇠솥이 서서히 데워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그때 그녀가 대상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몸의 문이 비로소 열립니다. 오직 그때 그녀의 마음이 몸이 갈망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때 육체적 열정이라는 큰 장작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만들어 무쇠솥 전체를 끓게 하고 그것을 절정의 쾌락의 교향곡 속에서 울리게 하는 것. 그것은 섣부른 젊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쾌락입니다. 이제 폭풍의 눈으로 바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이것은 빈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상담실에서 25년 동안 속삭임, 흐느낌, 그리고 포효를 들으며 얻어낸 비밀들입니다. 당신과 함께 늙어가는 당신의 아내, 그 여성이 다시 한번 숭배받는 여신, 우주의 중심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줄 5가지 황금률입니다. 첫 번째 규칙,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보물을 다루듯 그녀를 대하라. 당신의 입술이 가장 깊고 원초적인 사랑의 행위를 준비하는 순간, 당신이 그녀의 영혼을 맛보려 하는 순간, 그 여성의 몸은 더 이상 세속적인 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재단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장 경건한 신도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능 묻은 발과 경박한 마음으로 신성한 장소에 감히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치아 하나하나를 닦고 손톱 밑까지 깨끗이 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은밀한 부위의 청결은 위생이 아니라 절대적인 존중이며 당신은 너무나 소중해서 당신을 만지기 전에 나 자신을 정화해야만 해 라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준비, 당신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것은 어떤 키스보다도 강렬한 전이입니다. 두 번째 규칙, 그녀는 메스트로, 당신은 연주회장이다.
당신의 여성이 입으로 당신에게 쾌락을 바칠 때 그녀는 당신의 몸을 귀한 고대 첼로처럼 사용하여 영혼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떤 현을 팽팽하게 당겨야 할지, 어떤 현을 느슨하게 해야 할지를 압니다. 그녀는 언제 깊고 낮은 음이 필요한지, 언제 찢어질 듯한 고음이 필요한지를 압니다. 그녀는 예술가이며 지휘자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관객석에서 더 빨리 더 강하게 더 깊이 라고 소리치며 그 멋진 공연을 망쳐버리는지요. 월광 소나타에 몰입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에게 어떤 무례한 자가 그렇게 소리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공연은 즉시 죽어버릴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리듬, 속도, 이끄는 방식에 당신의 몸을 완전히 믿고 맡기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느끼십시오. 혀끝의 부드러운 스침, 뜨거운 숨결, 압력의 변화 하나하나를 느끼십시오. 당신의 몸이 그녀가 만들어내는 각 음표에 공명하는 연주회장이 되게 하십시오. 가식적인 신음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로 그 음악에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신음하십시오. 어떤 예술가라도 공연하고 싶어하는 최고의 관객이 되십시오. 세 번째 규칙, 당신의 얼굴은 그녀의 가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교향곡이 연주되는 동안 그녀는 완전히 눈을 감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당신,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관객의 얼굴을 훔쳐볼 것입니다. 그녀의 눈은 말없이 물을 것입니다. 내 음악이 당신을 황홀하게 하나요? 아니면 지루하고 끔찍한가요?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그녀를 천국으로 이끌 수도 혹은 자신감의 지옥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때 당신의 표정이 무감각하거나 시선이 천장을 향해 있거나 더 나쁘게는 관련 없는 생각 때문에 미간을 찌푸리고 있다면 당신은 그녀의 노력의 심장에 칼을 꽂은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거부당하고 기술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것이며 그녀의 몸은 굳게 닫혀버릴 것입니다. 그 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녀를 마주 보십시오. 당신의 눈이 부드럽게 소통하게 하십시오. 만족스러운 옅은 미소가 당신의 입가에 번지게 하십시오. 천천히 한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카락에 손가락을 넣어 천천히 소중하게 쓰다듬으십시오. 당신의 얼굴이 거울이 되어 쾌락을 베푸는 여신의 모습, 화려하고 권능 있는 모습을 그녀에게 비춰주게 하십시오. 네 번째 규칙, 당신의 속삭임은 사막에 꽃을 피우는 힘이 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그 민감하고 상처받기 쉬운 순간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마법적인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농담으로라도 모든 비교는 금지입니다. 지난번이 더 좋았어. 와 같은 어리석은 말이나 어떤 비판도 결코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녀의 마음을 영원히 얼어붙게 할 것입니다. 오직 긍정적이고 따뜻한 칭찬과 인정만이 이 신성한 공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치지 마십시오. 속삭이십시오. 그 말들이 그녀의 귓가에 불어넣는 뜨거운 숨결이 되게 하십시오. 너무 좋아.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 세상에, 당신 정말 최고야. 당신의 맛, 정말 달콤해. 당신의 신음 사이에 끊어지듯 내뱉는 짧은 속삭임이야말로 나이가 그녀의 마음에 심어놓은 모든 걱정과 불안을 녹여주는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그것은 자신감을 재건하고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능숙하고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최후의 규칙 그녀의 신호는 명령이다. 그녀가 잠시 멈추거나 숨을 고르기 위해 고개를 들거나 리듬이 느려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턱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세를 바꾸기 위해 잠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녀가 멈추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사랑에 대한 최종 시험입니다. 이기적인 자는 즉시 재촉할 것입니다. 왜 그래? 한창 좋은데 계속해. 그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적인 폭력입니다. 그것은 그녀를 연인에서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녀가 멈추면 즉시 함께 멈추십시오. 손으로 부드럽게 그녀의 턱을 들어 올리십시오. 그녀의 눈을 보고 가장 따뜻하게 물어보십시오. 힘들어. 그리고 그녀를 품에 안으십시오. 욕망이 아닌 감사함만이 담긴 꽉 찬 포옹을. 그리고 말하십시오. 괜찮아. 자기, 이렇게 당신에게 사랑받는 것만으로도 나는 미칠 듯이 행복해. 그 말, 그 행동은 당신이 그녀가 주는 쾌락보다 그녀라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당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고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 것이며 다음번에는 그녀 자신이 당신을 더 격렬한 사랑의 폭풍 속으로 이끌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섹스는 기술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절대적인 신뢰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황금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몸을 성전으로 만들고 당신의 여성을 여신처럼 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기초이며 기본 음표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베토벤의 악보를 두고 왜 거장의 연주는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만들고 풋내기의 연주는 영혼 없는 소음의 나열에 불과할까요? 차이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섬세한 디테일, 미묘한 뉘앙스에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당신에게 거장들의 비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수십 년, 묵은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공 은하수처럼 서울의 불빛이 발 아래 펼쳐진 한남더힐의 펜트하우스. 깊은 밤. 이 방의 침묵은 값비싸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갑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사랑을 나눈 후 그곳에 누워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한 세대의 고독을 모두 담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습니다. 육체는 만족했지만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소리 없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매 두려움은 단지 주름이나 탄력을 잃은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끔찍한 두려움은 가장 친밀한 순간에서조차 당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며 일이 끝나면 망각의 어두운 구석으로 던져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이제 그 죽음 같은 침묵을 깨뜨리십시오. 첫째, 당신의 두 손을 영혼의 무용수로 만드십시오. 그녀의 입과 혀가 당신의 몸 위에서 뜨거운 교향곡을 엮어낼 때 통나무처럼 무감각하게 누워만 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두 손이 몸 옆에서 쓸모없이 죽어있게 두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2개의 악기입니다. 한 손은 아주 천천히 그녀의 머리카락 속으로 넣으십시오. 헝클어뜨리지 마십시오. 마치 당신과 함께 보낸 세월의 증거인 흰머리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듯 쓰다듬으십시오. 그 부드러움, 익숙한 향기를 느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그 손가락을 그녀의 목덜미를 따라 등줄기로 움직이십시오. 당신이 스쳐 지나가는 척추뼈 하나하나가 기억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존재, 당신의 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압력으로 나는 육체뿐만 아니라 온 영혼으로 당신과 함께 있어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 손은 그 손으로 그녀의 손을 찾으십시오. 그냥 잡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가락을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단단히 깍지 끼십시오. 그 거친 굳은 살.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은 관절을 느끼십시오. 그 손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식사를 준비했습니까? 당신이 아플 때 얼마나 많이 당신을 돌보았습니까? 가장 힘든 순간에 당신의 손을 잡아준 것이 바로 그 손 아닙니까? 당신이 그렇게 그녀의 손을 꽉 잡을 때 당신은 단지 2개의 몸을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2개의 인생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감사와 존중의 전류를, 그녀가 기술뿐만 아니라 불타는 영혼 전체를 당신에게 기꺼이 바치게 만드는 절대적인 안정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둘째, 축축한 음악의 열광적인 청중이 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어디선가 읽은 그 어떤 기술이나 장고에보다 중요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1. 돈. 내일의 걱정에 대한 모든 생각을 지우십시오. 당신의 존재 전체를 단 하나의 지점, 즉 당신의 몸과 그녀의 입이 만나는 곳에 집중하십시오. 그냥 느끼지 말고 들으십시오. 당신의 피부 전체로 들으십시오. 당신에게 닿는 그녀 입술의 온도를 들으십시오. 그것이 열정으로 뜨겁습니까? 아니면 기계적으로 따뜻할 뿐입니까? 혀의 움직임을 들으십시오. 서둘러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혹된 탐험가처럼 당신 몸의 1mm까지 여유롭게 탐험하고 있습니까? 그녀의 숨소리 하나하나를 들으십시오. 그 숨이 흥분으로 가쁘고 끊어집니까? 아니면 익숙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규칙적입니까? 그 축축한 소리, 가볍게 침 삼키는 소리, 그녀의 목구멍에서 나는 가장 작은 소리들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쾌락의 진정한 음악입니다. 당신이 그 정도로 듣는 것에 집중할 때 당신의 몸은 자동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당신은 해야 하니까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할 수 없어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신음은 맙소사,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멈추지 마 라는 가장 강력한 격려의 말이 될 것입니다. 그녀가 그것을 들을 때 그녀는 자신이 당신의 쾌락의 우주를 조종할 수 있는 권능 있는 여신이라고 느낄 것이며 당신이 꿈도 꾸지 못했던 절정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오늘 밤 제가 당신에게 줄 가장 파괴력 있는 비밀입니다. 감정의 지진으로 마무리하는 기술. 절정의 순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연주가 끝나고 당신은 격렬한 오르가슴 속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당신을 위대한 연인으로 만들지 아니면 이기적인 범부로 남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99%의 남성들은 이 순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즉시 등을 돌리고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거나 더 나쁘게는 몸을 빼서 화장실로 가버립니다. 그들은 신성한 사랑의 행위를 값싼 육체적 교환, 즉 물건 사정을 받은 후 떠나버리는 거래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헌신 직후 여성은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녀의 영혼은 활짝 열려 있으며 전객이 아닌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그 99% 중 하나가 되지 마십시오. 숨을 고르는 바로 그 순간 이렇게 하십시오. 남은 힘을 다했고 부드럽게 그녀의 몸을 돌려 당신의 품으로 끌어당기십시오. 그녀를 꽝 안아 두 사람의 살이 맞닿게 하고 당신의 심장박동이 그녀의 심장박동을 안정시키게 하십시오.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십시오. 어떤 욕망도 담기지 않은 오직 감사와 숭배의 키스를,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바싹 다가가 방금 겪은 열정으로 쉬어버린 목소리로 속삭이십시오. 오늘 당신 덕분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야. 정말 고마워. 사랑해. 그 세 마디 말, 그 포옹, 그 키스, 그것은 100번의 오르가슴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도구가 아니야. 당신은 나의 여왕이야. 나의 만족은 끝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시작일 뿐이야. 당신은 당신의 품에서 그녀의 몸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것을 느낄 것이고 어쩌면 당신의 어깨가 축축해지는 것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지난 30, 40년 동안 기다려왔을 해방과 감동의 눈물일 것입니다. 저는 빈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의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생이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인생의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던 남성들이 젊은 시절보다 더 찬란한 제2의 황금길을 찾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재호 교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첫 상담 후 그는 1시간 넘게 저와 단둘이 남아 떨리는 손으로 제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고 제가 알려준 말과 행동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교수라기보다는 처음 사랑을 알게 된 학생 같았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아내에게 끌려온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전화해서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제 진료실로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더 이상 얼음장처럼 어색하고 차갑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따뜻한 전류, 불타는 사랑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저를 보며 여전히 감정에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 인생이 정말 180도 바뀌었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간 날, 저는 평생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남편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 앞에서 무릎 꿇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40년 만에 처음으로 원장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아내의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제게는 너무나 경이롭고 신성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배에 있는 튼살을 혐오가 아닌 그녀가 저를 위해 낳아준 아이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제 품에서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눈물인지 지나간 세월에 대한 서러움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매일 밤은 20살 때보다 더 뜨거운 새로운 신혼여행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또다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지루할 정도로 익숙한 외로운 밤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성급하고 이기적이며 차가운 침묵으로 끝나는 사랑, 아니면 모든 용기를 내어 당신을 위해 청춘을 바친 여인, 당신의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완전히 새로운 사랑의 세계를 탐험하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디시겠습니까? 그 세계에서는 나이가 저적이 아니라 더 깊고 강렬한 열정의 촉매제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 그리고 당신 아내의 행복의 눈물은 오늘 밤 당신의 작지만 용감한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기술들을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품에서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